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를 앞두고 빈센트 콤파니와 디렉터 프로인트는 기자회견에서 올리세의 긍정적인 시즌 시작과 함께 로테이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경기이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입니다. 브레멘은 레버쿠젠의 시범 경기가 아닙니다. 분데스리가의 어느 팀이든 간에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내일은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항상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합니다. 바이에른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전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현재 포지셔닝에는 로테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강한 플레이어가 있다면 매우 복잡하더라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바이에른을 상대로 경기할 때는 공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공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을 넣으면 난 괜찮아요. 그것은 행동, 즉 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선수들은 매우 건강하고 우리는 많이 변화합니다. 톱 플레이어가 그렇게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쿼드 전체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일 내가 많이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스쿼드는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스쿼드가 필요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에서든 공을 차지해야 합니다. 수비할 때 목표는 항상 동일합니다. 공을 획득하고 점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종 잘 작동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마땅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수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항상 팀으로서 수비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습니다. 마누엘 노이어는 오늘 우리와 함께 훈련해야 하며 훈련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레브를 상대로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어린 선수였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마티스는 아직 어리지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항상 자기 비판적이며 매일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는 그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텔이 임대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득점하고 다시 자신감을 얻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3승을 이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콤파니와 팀 사이에 작은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키커에 따르면 선수단 결정을 내릴 때 콤파니가 유지하는 의사소통 유형은 분명히 라커룸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콤파니가 왓츠앱을 통해 선수단 목록을 공유하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결정이 거의 또는 전혀 논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콤파니는 적어도 선수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는 이러한 결정을 실제로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 코칭팀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봐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스 에벨은 최근 키미이가 올해 초 파리 생제르맹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PSG는 오랫동안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여름 키미이 영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키미이를 지난 여름 벤피카에서 6천만 유로에 영입한 유망주 주앙 네베스의 이상적인 미드필더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키미이는 바이에른에 알리지 않고도 다른 클럽과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FC 바르셀로나는 클럽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로 인해 바이에른의 왼쪽 풀백 자리를 누가 채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실제로 클럽을 떠난다면 2025년 여름에 테오 에르난데스를 다시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테오의 계약은 2026년까지이며 밀란은 올여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현재 연봉 400만 유로를 약 600만 유로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르난데스는 연간 약 8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고
몇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레츠카는 현재 미드필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서는 5순위로 거의 기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고레츠카는 단지 2번만 교체되었습니다. 스카이의 디트마르 하마는 특이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고레츠카가 민헨의 라이트백으로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온 고레츠카를 라이트백으로 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는 이미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능력만 놓고 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바이에른 선수였던 로타르 마테우스도 레온 고레츠카를 한번 믿어보자고 하네요. 그의 훈련과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확실히 숙련된 라이트백은 아니며 중앙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레온 고레츠카는 어디에 배치하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챔스 1차전 이후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이후 해리 케인은 50경기에서 53골을 넣었고 15골을 도왔습니다.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토대로 추정하면 평균 63분마다 골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차전 이후 챔스리그 최고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최다 어시스트에는 조슈아 키미와 자말 무시알라가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4골을 넣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1992년 챔피언스 리그가 도입된 이후 페널티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FC 바이에른 선수로 챔스 경기에서 4득점을 한 4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2012년 마리오 고메즈, 2019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2019년 토트넘을 상대로 7대2로 승리한 세르주 그나브리.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